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자, 10월 8일 금요일 정마감 후에 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영상 올려드렸죠. 증시가 반전 나올 가능성, 그 다음에 저는 또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때 시장도 반전이 나왔고요. 오늘은 좀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 구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주가 이제 슬슬 반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자동차 얘기와 더불어서 아마 지금 한국 자동차 현대차 라인도 그렇지만 지난 7월달 말 8월 초 GM 제너럴 모터스의 대규모 리콜이 있었던, 급락했던 바로 그 시점에 이게 역발상으로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표시해 드리지 않습니까? GM하고 그리고 포드. 그래서 그때가 아마 8월이네요. 8월 말 9월 초. 네. 이따가 이제 GM하고 포드 얘기도 좀 하면서,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 테슬라향 후속 부품주 오늘 새롭게 하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사실 이 시장에 이제 실적 시즌,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예상대로 그냥 별 볼 일이 없었다. 실적 시즌을 앞둔 여러분들이 최근에 낙폭과대 실적 개선주들, 이런 쪽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더 주목이 되는 거는 3분기에는 실적이 좀 빠지더라도 4분기에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근데 3분기 실적 빠지는 주식들은 이미 낙폭과대 상태죠. 오히려 그 악재는 이번 실적 발표로 해서 불확실성을 벗고 주가는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 그런 쪽으로도 오늘 관련해서 종목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러면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미증시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는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큰 부채 한도 협상, 그래서 셧다운을 할 것이냐, 디폴트로 갈 것이냐, 얘기들 많았는데, 이거는 제가 주초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글을 아침에 남겨드리면서 그랬어요. 얘들은 정치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메리칸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시안이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죠? 원래는 이번 18일인가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이 싸우다가 합의를 보거나 연장될 가능성, 그죠?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게 조금 더 일찍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이런 내용입니다. 네. 뉴욕 증시 부채한도 일시 증액에 합의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얼마입니까? 이번 합의안에는 부채한도 4,8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부채한도는 28조 4천억 달러인데 이번 부채한도 상향으로 해서 28조 8,800억으로 높아지게 됐다. 적용은 12월 3일까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난 얘기니까 할 거 없고요. 오늘 우리 증시는 전강 후 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 우리 코스피입니다. 갭상승 뛰면 또 여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코스닥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통 과정, 왜냐하면 보통 그렇거든요. 이렇게 쏟아졌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매물대가, 그렇죠? 그리고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전강 후 약으로 갔는데요. 그렇죠? 중국 증시도 한번 보실래요? 8일 만에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거래를 오픈이 됐고요. 중국 상해 증시는 8거래일 만에 열려가지고 오늘 강보합으로 보시면은 초반에는 조금 더 상승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죠? 네. 하지만 장중에 좀 밀렸다가 그래도 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되었다.
항생지수 역시 마찬가지 좀 이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중국 관련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최근에 뭐 헝다도 그렇고요, 그죠? 헝다 부동산 그 기업들의 어떤 디폴트 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죠. 헝다, 그 다음에 판타지아, 그 다음에 뭐 화양연 홀딩스 뭐 많습니다. 근데 저는 헝다 이후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닥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일 덩어리 큰 놈이 시장에 충격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들은 어찌 보면은 잔파도예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에 그렇게 별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그다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 협상, 이거는 이제 시한이 이제 유예가 됐으니까요, 연장이 됐으니까 이보다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뭐 이런 거, 그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이 유동성을 계속 축소를 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이 이제 이미 진행을 했고, 이번 주 발표되는 이제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따라서 이거 테이퍼링 시기가 더 구체화 되겠지만 아마 11월 정도는 진행되지 않겠냐. 그런데 오히려 테이퍼링 시작이 되면 그것이 불확실성을 벗는 뭐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금리 인상의 조건을 충족을 했다. 하지만 고용은, 그죠? 고용은 아직은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자, 이번 주 미국 시장 고용 지표, 비농업 고용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율은 부담입니다. 예, 1195원까지 오늘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1200원 넘어가게 되면 개입이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증시는 여전히 뭐 일단 이번 주에 폭락하던 것이 하락의 브레이크는 걸리긴 했죠. 그리고 걱정되던 것들, 그러니까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문제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헝다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좀 물 건너가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좀 주저앉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맞죠. 그죠? 부담스러운 건 맞죠. 하지만 좀 전에 $1로 보게 되면 대략 한 1200원, 또 1200원 상단으로 넘어서게 되면 증시도 일단 저점을 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보시면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오전에 공개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오늘 하지 않은 많은 내용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보시면은 이제 15.8조, 그래? 전기 대비해서는 한 25% 정도 늘었다. 별 영향이 없죠. 그죠? 예, 이 정도 가지고는 별 영향이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오히려 하향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좀 부담이에요. 그죠? 예. 부담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직접 개발할게, 그죠? 뭐 이런 쪽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전 지금 뭐 메모리 가격, 뭐 디램 가격도 그렇지만 아직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돌려놓기 힘들다. 근데 오히려 불확실성을 벗는 게 좋죠. 또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곧 7만원 테스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7만원에 오거나 7만원이 깨졌을 때 이 주식을 살 건지 여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물론 삼성전자가 주저앉는데 증시가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 증시가 일정 수준 박스권으로 흘러가면서 그런 종목 장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자동차 얘기부터 한번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테슬라입니다. 최근 주가는 그죠? 이게 올 1월 달이에요. 사실 저는 테슬라는 안 한다고 그래서 올해 내내. 그죠? 물론 테슬라 주가가 여기 뭐 얼마입니까? 한 700달러 아래에서 저점을 좀 만들고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도 좋습니다. 그죠? 다만 주가가 이미 지난해부터 고공행진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1등 회사지 않습니까?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2등, 3등 회사에 투자해라. 어차피 내연기관이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다 빼버린 거죠. 그죠? 근데 어찌됐든 전기차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GM이나 포드가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고, 선발업체를 따라잡기는 힘들어도 그죠? 이쪽의 볼륨을 키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GM하고 포드를 장기 투자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GM입니다. GM의 주가는 60달러 수준에서 이렇게 좀 주저앉았다가 최근에 대규모 리콜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8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회원님들한테 아침마다 이제 별표 드리는 게 있어요. 예. 이 주식을 사들여 가시라고 그랬어. 이때 얼마입니까? 대략 한 40, 한 7, 8 정도 되나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55달러 넘어섰습니다. 이 전고점 저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장기전으로 의견을 드리고 있고,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GM 매수할 때 포드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네, 포드도 하는 거다. 근데 좀 전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그죠? 예를 들어서 GM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리겠다. 그렇죠? 예, 늘리겠다. 얘네들이 2030년까지 거의 한 2배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K 이노베이션하고 손잡았습니다. 그죠? 네,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주가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대략 한 15달러 코앞으로 와 있습니다. 저는 GM하고 포드를 좀 장기 투자를 계속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가의 매수 자리는 다 드렸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국내로 와서요. 현대차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현대차 라인을 현대차, 위아,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이런 애들, 뭐 기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만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작년에 얘네들이 크게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내내 거의 사실은 여기죠. 예. 뭐 5월 지나가지고는 좀 오르다가 조금 밀렸습니다. 애플카 이슈도 이제 사라졌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이미 반영한 거니까요. 주가가 싸지니까 대략 한 19만 원대부터 해서 현대차 매수가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죠? 네, 현대차는 제가 볼 때는 19만 원에서 대략 한 20만 원 중반 정도 이런 박스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애플카 이슈로 급등했던 그 지점까지 내려와서 솔직히 25만 원대 정도 되면 저점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현대위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대위아.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현대차 라인에서 뭐 친환경 부품 또 수소 부품 관련해서 주목을 좀 받고, 여기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 이 7만 5천 원, 8만 원대가 실제로 지난번 5월 달에 제가 매수시켜 드린 가격대에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7만 원에서 대략 한 11만 원 박스로 흘러가는 거죠. 그죠? 11만 원 받으면 좀 주저앉고, 그죠? 한 8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또 올려놓고, 그래서 지금 이틀째 돌아서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뭐 차근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글로비스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 제가 먼저 자동차 쪽에서 후속주 하나 좀 설명을 드립니다. 명신산업을 좀 드릴 건데요. 명신산업. 자, 이 명신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회사는 2020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당시에 뭐 워낙 주목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그죠? 지금은 거기서부터 해서 거의 한 9개월 넘게
주가가 이렇게 하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오버행 이슈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고, 그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현대 기아차하고 테슬라 비중이 많죠. 매출 비중이 한 5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핫스탬핑 기술을 적용한 차체 부품 회사입니다. 이 핫스탬핑 기술을, 왜냐하면 전기차나 이런 쪽은 일단 배터리 용량도 크고 배터리 뭐 사실 이쪽 중요한데 자동차가 가벼워야 돼요. 가볍고 튼튼해야 된다. 그죠? 거기에 적용되는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라는 거고요. 강도가 대략 한 20% 정도 강해지고 차체는 더 가벼워진다. 그죠? 차체는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차체는 한 20% 정도 가벼워지고 강도는 뭐 한 2-3배 정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경량화, 제가 거꾸로 얘기해 드렸는데 경량화, 그 다음에 뭐 차체 강도를, 그죠? 강판의 강도라고 해야겠지. 강판의 강도, 부품의 강도. 이것이 오히려 지금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사실 이 회사는 몇 가지 이제 이슈가 있어요.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상장 이후에 급등했던 이런 거에 대한 후유증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이걸 뭐랑 좀 그냥 비유를 해보면, 뭐 하이브가 상장하고 너무 고가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았던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한 당시에 급등을 했다가 쭉 이렇게 긴 시간 횡보했죠. 그리고 나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도 이쯤 되면 한 번쯤 돌아서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고 얘는 ROE가 근 한 30%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한, 그죠? 수준입니다. 이 종목의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의 수급이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자동차나 부품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한 부품주들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뭐 이 종목도 그렇지만 다른 종목도 좀 주목해 볼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가가 대략 한 3만원 중후반대에서 여기 2만원 중반대까지 죽었고, 그죠? 말씀드린 대로 오버행 이슈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올해를 넘어서 내년도 2021년을 넘어서 내년도 2022년에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주가가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옆으로 횡보를 했고,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한 6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주가가 3만원 아래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팁으로, 개장 전에 어떤 큰 호재가 만들어지면요, 동시효과 때부터 강하고, 그리고 시가가 막 10몇 프로씩 막 뜨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서 개장하고 나서, 물론 장이 좋을 땐 그렇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보통 정강후약이에요. 오늘 수소 관련해서 유니크가 아침에 떴습니다. 오늘 아침에 19%나 올랐어요. 20% 올랐죠. 제가 아침에 바로 뭐 약간 수익 중인 분들이나 본전 물량은 팔아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왜냐면 이게 뻔한 흐름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코리아 서키트도 있었죠. 6년치, 그죠?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코리아 서키트가 급등했는데 이때 주식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다만 이런 건 좀 알아두시고, 그죠? 다만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에서 다시 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자동차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은 11월 둘째 주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하죠. 위드 코로나. 오늘 관련한 주식들은 뭐 항공주가 물량을 좀 받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거 보실래요?
아시아나항공. 지난번에 제가 얘기드렸죠.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받아내야 된다라고. 이거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이 결합 심사가 좀 지연되는 거, 이런 영향이 좀 있는데, 그죠? 그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실은 여기가 부담되면 이 가격대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오늘 연기금이 한 4만 주 정도 샀어요. 근데 대한항공도 그렇고 사실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 항공주, 또 여행주 이런 애들이에요. 그죠? 뭐 여기 대한항공 오늘 보합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밑꼬리 쭉 달렸습니다. 뭐 진에어, 제주항공 이런 애들 오늘 뭐 당연히 시장에 변동이 있었으니까 숨고르긴 있었겠죠. 여행주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거 차근히 여러분들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이제 실적 관련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실적이 좋은 애,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번에 실적이 좋은 애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소재니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그 이미 반영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걔들은 뭐 단기 매매를 하시든 트레이딩 영역에서 하시든 뭐 아니면 그런 류의, 저는 실적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냐면 3분기에 실적이 좋은 애들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해서 바닥에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 중에서도. 하지만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낙폭과대 상태를 보이겠죠. 하지만 장기전 그동안에 엄청나게 떨어졌어. 그런데 3분기 실적 이후 4분기에는 실적이 돌아서요. 실적 개선주들이. 이런 애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CJ ENM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YG 엔터나 엔터주들 같은 뭐 실적 좋을 겁니다. 그런 거 말고 그건 뭐 그냥 가시면 돼. 엔터주는 좀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 CJ ENM 같은 경우도 장기전으로 빠졌습니다. 사실 미디어 컨텐츠를 대표하는데 그동안에 뭐 사실 그 여러 대우를 못 받았죠. 그죠?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제가 여기는 매수 자리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15만원에서 17만원대로 급등을 했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적 턴어라운드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와서는 좋지만 이렇게 죽였던 이런 자리들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얼마 전에 넷마블 지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자, 얘도 여기 깨졌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깨지니까 이제 뭐 매도를 해야 되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3분기 실적이 안 좋고 안 좋죠. 4분기 실적은. 그러니까 이 주가는 지금 시장 빠지는 거하고 3분기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 3분기는 안 좋아. 그래 근데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어떻게 될 건데?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저는 이 주식을 요 네모박스에서 주식을 좀 매수하시라고 그랬어요. 응? 추가를 하시든 뭐 신규도 매수하고 3분기는 부진하지만 4분기는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 한다.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 소셜 카지노 업체 스피넥스 이것도 4분기부터는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또 신작 이슈 그죠? 이런 것들 넷마블 3분기 실적이 부진하고 그거 오픈되면 불확실성 해소로 또는 악재를 반영한 걸로 해서 저는 돌아설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이 주식을 거의 한 7거래일 연속해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예를 들어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것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되겠죠.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 내립니다. 물론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저평가 매력이 생기는 구간에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원랜드 같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실적 안 좋은데 어차피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 실적 좋아지는 건 이런 뻔한 스토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강원랜드 보시게 되면 물론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주식을 사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변동, 뭐 시장 변동이 있을 때 뭐 매도하고 사고 뭐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연기금은 이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70만 주 사들였습니다. 약 2달 동안 12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지금 당장 안 좋고 지금 당장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이 있더라도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 또 이번 3분기에 실적 잘 나올 애들은 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G엔터, 저희 지금 계속 갖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낙폭과대 기회가 오면 매수하는 거고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스타일, 주가가 쭉 낙폭과대 상태를 보이다가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 또 모멘텀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주식들을, 그죠? 지금 해야 된다. 그것이 이 소위 이제 뭐 정말 변동이 큰 시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동이 큰 시장입니다. 이거를 기회로 만들려면, 이 위기지 않습니까?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공포를 사야죠. 공포를 견뎌야 되고 여유를 가져야죠. 그분들이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비하는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사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야간 반상회 때 나머지 주말 미국 시장 보고 얘기를 차근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바닥주들,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턴어라운드들,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많이 떨어진 애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냥 딱 안 좋다고 하는 애들, 그죠? 지금 거기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공지를 한번 드렸는데요. 12일까지 저희가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입 이벤트.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술렁이지만 결국에 지금이 좋은 기회다. 시장이 이렇게 오를 때도 좋지만 지금처럼 막 공포스럽고 변동이 커지고 할 때, 그럴 때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창, 한국경제TV 주식창 대표 앱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1위입니다. 100일의 기적 앵콜 이벤트, 지난번에 또 이번 주 초였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요거를 12일 화요일까지는 진행을 합니다. 예, 요거는 1668에 4386으로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수급박스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씩 보세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급락장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어제 오늘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참고해서 주말 동안 이거 들어오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엊그저께 2차 접종을 했는데 어제는 좀 사실 심장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어도 못 올려드렸고요. 하지만 기다리던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장은 좀 어렵지만 어려울 때 더 여유를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